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싫지는 않은데 다시 안 만나겠다는 사람의 심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남녀 사연 중에는 이런 느낌이 드는 사연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상대방이 내가 싫지는 않다고 하는데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딱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많이 식었고 말 그대로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은 정도이니까 안 만나겠다고 말을 하는 건데, 막상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마음이 없지도 않고 아예 싫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대체 왜 다시 안 만나는 거지?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애간장 태우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연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연애라는 게 서로 행복하려고 서로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싫지는 않대, 마음이 없지는 않대. 그러면 이게 엄밀히 따졌을 때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행하지는 않은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손해볼 게 더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 이미 고민 끝에 헤어짐을 결심을 했는데 그냥 불행하지 않으려고 나와 다시 만난다? 이거는 솔직하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남을 게 없는 장사인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기회를 잡고 싶고 지금 당장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니까 당장의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행하지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런 연애는 어느 누구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옛날 일만 가지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행복을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마음이 흔들릴만 하다. 그리고 다음 경우로는 이 사람이 싫지는 않지만 나의 어떠한 새로운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굳이 재회를 하기 싫을 때인데요. 남녀가 서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점점 익숙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점점 소홀해지기도 하고, 솔직하게 속으로 이 정도는 한 번쯤은 안 해도 되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연애의 위험 신호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연인들끼리 특히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막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뭐라도 하나라도 더 알아내려고 갖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참 웃기게도 서로 몇 개월밖에 안 만나봤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가서 이별할 때쯤 가서 하는 말이 제가 생각보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헤어진 경우에는 이별을 고한 상대방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 연애할 때도 초반 빼고는 나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한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저 사람은 그 정도의 눈치와 센스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줬던 모습 이외에도 나는 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뭔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에서의 답답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누구나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고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내내 내 입 아프게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말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엎드려 절받기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통하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절만 말을 해도 알아서 2절까지도 실행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 잘 통한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연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막 더 진실된 마음으로 더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눈치껏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조금은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해법을 제시할 줄 알고,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외의 모습을 느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바뀌고 욕구가 달라지고 특정 생각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상대방과 예전에는 참 좋았다, 그땐 우리가 정말 잘 맞았다, 이제 와서는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게 그때였으니까 사이가 좋았던 거고, 그때였으니까 고작 이 정도의 모습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노력만 가지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알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전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바로 이제는 지루해져서입니다. 사실 남녀가 연애를 이어가는 형태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매주 활동적인 데이트를 즐기거나 조용하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뭐 주기적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거나 뭐 다들 이렇죠. 그런데 비슷한 관계 안에서도 뭐 조금은 다양한 형태로 연애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를테면 때로는 연인 같다가 또 때로는 뭐 친구 같다가 또 때로는 뭐 남매 같다가 뭐 때로는 이 사람이 정말 나만의 개그맨이 아닌가 싶다가 또 다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많은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사람인 것 같다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연인들이 있는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딱 몇 가지의 요소만 가지고 연애를 이어갑니다. 상대가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잘해줘서 뭐 상대방이 예쁘거나 잘생겨서 뭐 혼자보다는 둘이 더 좋으니까 뭐 속궁합이 잘 맞아서 이런 경우들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둘 중 한 명의 감정이 식으면 바로 이별로 향하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식으면 이별을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다양한 감정을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잠시 설레이는 감정이 식더라도 그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막 서로 배꼽 잡고 항상 웃고 있고 막 취미생활도 잘 맞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 실천 중이고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이 식는다고 해서 쉽게 못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없거나 만난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의 발전 과정을 못 쌓아온 커플들은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는 그 관계가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보통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는 말이 바로 나 좀 권태기인 것 같아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헤어지는 사람들은 당장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쌓아온 게 없기 때문에 다시금 재회를 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관계의 다양성을 쌓아오지 못했는데 헤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상대방에게 감정이 식은 건 인정하겠다. 우리가 연애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인정하겠다. 근데 나랑 편하게 한두 번만 더 데이트 해달라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 후에 시간을 두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모습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다른 조금 더 재미있는 모습들, 유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